뇌가 본다는 것. 데이비드라는 학생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2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몇 달 만에 놀랍게 회복했다. 비록 발음이 조금 불분명할 때도 있었지만 의사소통은 원활했고 책도 잘 읽었고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고 이후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와 얼굴이 매우 닮은 사람일 뿐 진짜 어머니가 아니며 어머니인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망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카그라스 증후군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이듯 시각정보가 뇌에 들어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경로 1은 how 혹은 where 경로로 시각적 장면을 공간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지하고 배치한다. 날아오는 물건을 피하거나 물건을 잡으려 팔을 뻗을 때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로 2는 what 경로로 시각적 대상 그 자체를 인식하는 데 관여한다. 이는 물체를 다른 물체와 구별하여 분류한다. 특히 경로 2가 측두엽을 지나게 되면 각 물체의 연상 정보들이 통합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랑 결혼했고 허리디스크가 있으며 독서클럽에 다닌다는 정보들이 추가된다. 경로 3은 so what 경로로 물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에 관여한다. 경로 3은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편도체를 넘어가는데 그 정보가 편도체로 들어가면 감정이 요동친다. 편도체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 간에 과거에 저장된 기억과 정서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뇌의 부위와 함께 작업한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적인가, 친구인가, 음식인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일상적인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일상적이라면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지만 위협적인 것이라면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편도체는 이 두려운 느낌을 시상합으로 전달해 자신도 모르게 막든 도망을 치든 행동을 하게 한다. 앞에서 어머니를 사기꾼이라고 했던 데이비드는 교통사고로 경로 3의 신경섬유에 손상이 생겼다. 경로 2를 통해 어머니의 모습이 기존 데이터와 일치하는 줄은 알지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인식과 정서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데이비드의 뇌는 대혼란에 빠진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한다. 뇌는 결론 없이 지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데이비드의 뇌는 인식과 정서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지금 보이는 대상이 어머니를 사칭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연은 눈이 아니라 뇌다. 우리는 뇌로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로 1, 2, 3은 시각 정보가 가는 새로운 경로라고 한다. 당연히 오래된 경로도 있다. 만약 새로운 경로만 닫히고 오래된 경로는 온전하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경로만 닫힌 한 환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 벽에 빛을 쏘고 보이냐고 물었더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빛을 만져보라고 하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광점을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환자는 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었지만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이를 맹시라고 한다. 우리의 눈은 벌처럼 자외선을 보지도 못하고 살무사처럼 적외선을 보지도 못하며 일부 나방처럼 밤의 색깔을 보지도 못하고 새와 곤충, 심지어 식물처럼 빛을 편광시키는 능력도 없다.
비둘기는 다색 지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삼색으로만 색깔을 본다. 다른 색깔이 보이는 이유는,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각 정보를 뇌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색깔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까? 자연에는 색깔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시광선은 연속적인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기에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색깔 같은 것 자체가 없다. 게다가 눈에는 맹점이 있다. 안구의 구조 때문에 우리 시야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다. 안구 뒤편 망막에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광수용체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런데 광수용체들이 받은 정보를 뇌로 보내려면 통로가 필요한데 시신경은 안구에 들어온 시각 정보 모두를 작은 구멍을 통과해 뇌로 전송한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작은 구멍은 보이지 않는다. 뇌가 이 비어있는 부분을 자기가 예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뇌는 시야라는 캔버스의 여백에 자신의 관념을 심어놓는다. 책을 통해 본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보는 과정을 다시 떠올리면서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는 눈을 통해 대상을 사실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대상에 대한 연상 정보는 모두 정확한가? 연결되는 기억은 사실인가? 인식과 정서 간의 필연적 연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루트 번스타인 부부가 이 질문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객관적 관찰은 불가능하다. 본다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 행위이다. 객관적 시선이란 허상이며 우리에게는 오직 주관적 관점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니퍼는 범인을 잘못 보았고 관중과 선수들은 조이 보토가 포볼을 걸러낸 것처럼 보았으며 대중들은 게지던의 사진을 흑인 차별의 정점을 보여준 사진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관찰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슬퍼하지 말자. 우리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무수히 변화시킬 수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 컴퓨터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항상 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리고 한 인간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가 셀 수 없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책을 통해서였다.